담당자 강한샘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일러 메타버스 MBTI, 그 다음에 취업 진로 그룹 상담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그룹 상담 이제 진행해 주실 MBTI랑 이제 취업 진로 상담 전문가이신 저희 정철상 코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외향은 어떻냐면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유형을 이제 주로 외향이라고 하고,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이런 걸 다 밝히는 유형을 외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하고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낯선 모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유형이 외향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여기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자기 유형을 봅니다. 이게 외향 이 유형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 반대로 내향은 어떤 거냐면요, 안으로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주말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친밀해지면 하는데요, 친밀해지기까지가 상당 기간이 이제 걸리는 부분을 내향이라고 하고 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비축하는 유형을 내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분씩 한번 써볼게요. 외향이다, 나는 앞에 말하는 전자다라고 하면 이, 여러분 닉네임과 더불어서 하면 제가 바로 그냥 이, I 이렇게만 써주셔도 됩니다. I 일단 하면 그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나는 어떤 유형인가? 외향. 혹시 외향으로서 여러 고민이 있다거나 내향으로서 고민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고민? 없으세요? 그럼 성함님은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외향으로 인해서 승환님은 좀 고민스럽다거나 아니면 그 덕분에 좀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즉각적으로 아마 바로 이렇게 답변하기가 시간이 걸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보면서 승환님 한번 보겠습니다. 외향적이라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거 맞습니다. 외향의 특성상 낯선 사람에게 쉽게 이제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외향이라고 다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데요, 내향적인 성격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접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쉽죠. 자, 반대로 아까 윤슬님은 어때요? 다만 승환님도 제가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할 건데요, 이게 외향이면서 F형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보이는데 이 F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먼저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F가 민감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처가. 왜냐하면 I였다가 E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재님.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하셨을 때 I였다가 E가 된 이유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 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검사를 보면 E 유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에서 대표가 되다, 그렇죠. 어떤 역할이나 캐릭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외향적 성격을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거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탈진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I형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탈진하는 에너지가 힘이 들고요. 진짜 외향형이라고 하면 탈진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또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격 유형을 이야기할 때 트루 타입이라고 합니다. 참 유형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I였다가 E 유형이라고 나중에 검사를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E 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I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히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한데요.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거나 신입생이거나 또 신입사원이거나 직급이 낮거나 이러면 그냥 외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내향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환경이 드러나서 이제 외향이 이제 드러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는 외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자매가 다 내향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향인데 이 내향 정도가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내향이지만 외향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향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굉장히 강한 외향이어서 외향이면 조금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인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본인이 외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향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는 반대로 외향인데 내향을 너무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니까 나 내향으로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내향인데 차분하게 조용하게 있다 보니까 너무 갇혀있는 것 같아. 나 외향으로 살아야지 하고 막 에너지를 이렇게 뿜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내 유형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향으로 가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고난 것, 가장 편안한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적인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향과 내향을 한번 구분해 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고 나면 그 다음 이 에너지가 이제 정보가 됩니다.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식을 할 때 감각형 S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 나눈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지 정보 하나하나를 이제 보고 하는 유형이 감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관형은 직관적으로 전체를 보고 탁 떠오르는 그 감각을 믿으시는 유형을 직관형, N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S형 하나하나 보통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 할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유형인지 이 전체 모임의 어떤 의미나 이 회의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미래의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는지 그러면 N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S 유형이세요. 감각형. N 직관형 유형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그럼 이때 N 유형이시고, 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취업을 해서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만의 업무 포지션이 생기잖아요. 또는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직관적인 사고, 전체적인 미래의 전체를 깨뜨려 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초창기에는 되게 필요한데 이게 진행이 돼서도 계속 직관적 사고를 바라보면 진행 속도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세부적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요. 그런 여러분마다 나름대로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유형, 이렇게 정보를 인식하는 기준을 감각형, 직관형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수집했단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이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MBTI를 통한 어떤 진로 탐색 이런 걸 했다라면 정보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럼 꼼꼼하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했잖아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냐, 이걸 바탕으로 나를 진로 선택을 하거나 직업 선택을 하거나 취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는 논리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T, 사고 유형이고요.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야.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이런 걸로 이제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 유형을 감정형 F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하시나요? 여러분 사고 유형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F로 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네. 자, 여러분 사고 유형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유형이고요. 하나하나 그 감정적인 그냥 느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연인과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요. 수영님은 저 D자 박스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들립니다. 수영님은 지금 안 들리는 게 지금 저기에 썸띵하고 있어서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옮겨주실 수가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인하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약속에 늦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고형이 늦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1시간을 일찍 나왔는데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늦은 건데 네가 너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감정형한테는 되게 차갑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감정형은 어떻습니까? 늦으면 미안해 많이 늦었지 하고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거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어서 굉장히 많이 충돌하는 유형이라고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사 판단을 기준할 때 논리를 가지고 하느냐, 감성으로 하느냐, 사고형, 감정형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사고형 T라는 F 이렇게 한 번만 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삶으로 합니다. 한 유형은 여러분 J, 판단형은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유형이고요. 김명재 선생님 T 유형이군요. 맞습니다. 남성분들이 T 유형이 조금 더 많고요. 한 60-70% 정도, 여성분들이 한 60-70% 정도가 감정형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이 남성분이거나, 꼭 남성분은 아니고요. T 유형인 경우에 남자거나 여성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 유형이 같은 이제 F 유형이 많은 그룹에 가서 직장 생활 하게 되면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감정을 못 읽어요, 잘.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분인데도 여성분하고 굉장히 지금 잘 어울리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감정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묘한 감정들을 잘 읽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감정형인 여성이거나 감정형인 남성분들이 남성 조직, 좀 T 성향이 강한 조직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는 거예요. 모두 일 중심, 과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판단형, 인식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유형을 판단형이라고 하고요. 계획하지 않는 유형이 여러분이 인식형이에요. 모든 것을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즐겁게 기꺼이 하고는 유형을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P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계획을 하는 유형이다라고 하면 J라고 써주시고요. 여러분이 P, 즉흥적으로 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하면 P를 써주십니다. 김명재 선생님. J형, P형이군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또 과제를 할 때도 똑같아요. 자, 판단형도 어떤 우리가 과제물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다이어리에 일정을 여러분 새겨둡니다. 과제물을 이번 달 말까지 11월 말까지 해야 되구나. 그럼 11월 말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과 동시에 한 일주일 전에 완성을 해야지라고 판단형은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인식형은 어떻게 하느냐면 11월 말? 아직 시간 많네? 하고 계획만 동그라미만 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그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때 이 판단형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인식형에게 물어보죠. 과제물 했어? 맞다. 깜빡했다. 이렇게 하면서 인식형이 그제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판단형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수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늦어야겠다. 일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식형은 어떻게 합니까? 막 팔에 몰아칩니다. 막 하다가 과제물이든 프로젝트든 마지막에 딱 제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역시 난 해냈어!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즉흥이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는 유형이 이렇게 인식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자, 여러분 요 네 가지 보시면서 내가 MBTI는 궁금하신 부분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디오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4 곱하기 4로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ENTJ는 사실상 지도자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ENTJ는 이 4 곱하기 4 하면 이제 박스 안에 4박스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기퉁이가 있는 유형입니다. 기퉁이가 4개가 있거든요. 사각박스에. 그러니까 가장 독립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될 때가 만족감이 높은 유형이고 내가 구성원이 되었을 때 별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유형이 ENTJ 유형입니다. 지도를 해야지 만족감이 높은 유형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어떤 지도적 역량이나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참아야 돼요. 처음에 조금 참으시면서 직급이 올라가거나 역량을 키워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유형이 ENTJ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이걸 하면서 하나하나 한 유형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직업을 또 새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이번 상담 끝나고 나서도 하나하나 시리즈로 해서 더 상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 제자 정철상이라고 검색하면 또 연락처가 다 나오니까요. 그것도 올라오는 데까지 다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도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바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MBTI나 성격이나 심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거라도 이렇게 답변 주시면 좋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요 MBTI 성격 마무리하고 여러분 진로, 취업, 인생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질문 주시고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자유롭게 할 때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평소에 여러분 MBTI 보시면서 내 심리에 대해서 또는 마음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걸로 MBTI 다 되었나요? 궁금한 것들 어떠세요? 아직 서먹서먹해서 많이 못 꺼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부에 가시면 여러분이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명으로 한 분도 계시고 실명이 아닌 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고민은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요. 학생들을 수업에 한 3분의 1은 못 들고 4분의 1씩 이제 그룹을 짜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한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한 10여 명 정도 그룹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간단하게 소개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고민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을 주는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채팅창으로 지금 이제 고민을 미리 써놓으셔야 됩니다. 육성으로 하기 싫은 분은 자기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뭔지 채팅창으로 지금 미리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 후에 진행할 테니까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 MBTI와 관련해서, 심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고민 상담을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 개인 채팅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전체 채팅에서 공개 안 해도 되니까요. 저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올려주시면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쓰고 있는 동안 제가 한번 제 고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저는 지금도 고민 덩어리입니다. 고민도 많고 그 고민도 사실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풀었죠. 뭐 취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돈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풀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세상에 이제 좀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즐겁고 일과 삶이 더 균형되어서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글을 쓰고 강의하고 유튜브 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사실은 제 마음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외향적인,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마음은 이제 녹이 쓰는 거죠. 제 마음밭은 들여다보지 않고, 당연히 제 마음밭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모습만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에 대한 대가를 저는 진짜 철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헤아리니까 상처도 주게 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자기 이해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조차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못 찾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까지도 인생을 허유히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연에, 서울 직장 생활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강연에도 다녔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년에 50권에서 많이 읽으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년에 300권 정도 책을 읽었고요. 그 중에 저는 심리학책을 20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책도 2권 정도 썼고요. 그 중에 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 아보카도 심리학, 이런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게 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너무나 불안한 삶을 살았고 모자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각자 이제 고민들 많이 올리셨죠, 그죠? 그러면 제가 참가하신 분들 한 분씩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예, 비밀 채팅으로, 개인 채팅으로 저한테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치 정철상으로 보내주세요. 엉뚱한 데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그 내용 공유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안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고민 상담 제가 받은 게 또 있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준짱님 한번 볼까요? 준짱님. 준짱님. 아까 준짱님 했었는데 안 했었나요? 볼게요. 지금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작가니까 상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적성이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작가와 적성이 맞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작가와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팅창으로 여러분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작가와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작가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채팅 쓰기 번거로우신 분은 바로 스피커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도 책을 써보고 싶다. Yes or no? 이렇게 간단한 질문. 나도 책을 써보고 싶다. 해볼게요. 나도 책을 써보고 싶다. 다들 책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도 책을 쓸 거라고는 30대 중반까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한 12권 정도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진짜 아이러니한 시대인데요. 모두가 책을 안 읽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모두가 책을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분명히 이제 쓸 수 있는 시대이고요. 그 다음 또 요즘은 더 이제 쉬운 게 전자책이잖아요. 전자책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작가는요, 저도 뭐 글을 쓰다 보니까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나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많습니다.
글 잘 쓰는 분들에 대한 부러움이 되게 많습니다.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글 잘 쓰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더 많습니다. 사실 뭐 말도 잘하고 싶지만요. 말은 일정 부분 어떤 타고난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감히 이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글 역시도 좀 그렇겠지만 글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러움이 좀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탐구해 본 바에 따르면 작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가는요,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작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깥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이제 글만 이렇게 하시는 영화나 이런 것들 비디오나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글을 쓰시는 작가분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반대로, 집이나 어떤 소재에서 안 쓰고 꼭 대중교통이나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신다. 경험을 하시면서 쓰신다. 이런 분도 또 있으시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영감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쓰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엉덩이의 힘으로 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쓴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 권을 읽고 우리가 일관된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잘 살고 싶다. 굉장히 쉬운 표현이죠. 어떻게 잘 살 거냐는 거예요. 이 잘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루뭉실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막연하게 거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산다라는 것을 좀 잘게 잘라야 됩니다. 책 한 권을 쓸 때도 잘 써야 되겠다는 걸 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감을 일단 모으셔야 됩니다. 글감을 모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풋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는 삶입니다. 삶에 대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 많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나 책이나 여러분 방송이나 강연이나 좋은 정보들이겠죠. 양질의 이런 정보들. 물론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오묘함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작가의 이제 책들이나 생각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인풋이 있어야 되고 내 어떤 감정, 기분, 분노했을 때, 슬펐을 때, 내 진로에 대한 갈등, 취업에 대한 갈등,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두시면 이거 잘게 쓰는 겁니다. 인생이랑 큰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거대하니까 잘 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게 자르듯이 책 한 권도 글을 잘게 자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일기장에 쓴 글만 A4 용지로 8,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상담한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상담 메일을 제가 보내주면 그걸 또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게 한 4,000~5,000페이지가 돼요. 이게 13,000페이지가량 되는데요. 책으로 치면 무려 130권 분량이에요. 300페이지가. 그러니까 이게 일단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걸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와 적성이 맞느냐, 없느냐?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 적성이 맞으니까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준장님이 작가로 이제 전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업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작가로.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내가 작가가 못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진로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런 일도 내가 하면서 나중에 주인공으로 어떤 다른 감성적인 여러 가지 소재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로 경험을 해 나가면서 손에 이제 글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일기장 쓰는 이런 훈련을 해 나가시면 아웃풋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글쓰기 이렇게 해 나가시면 잘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으로 질문 아직 안 올라왔네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민사항도 올린 거. 승환 씨가 MBTI도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명재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명재 씨도 한번 볼게요. 승환 씨가 문화계획 분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진로 계획이나 자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기획 분야는 진짜 불확실합니다. 돈?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KN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죠. 당시에 저는 PSB라는 방송에서 한 2년 정도 외주 프로덕션 소속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프로덕션 소속의 직원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출근을 하면서 문화계획 분야에 다양하게 계신 분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거의 다 정규직도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용직이고 계약직이고 프로덕션 소속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분야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불안해서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 애착 이런 분이 없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진짜 열정이 넘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제작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시나리오 쓰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편집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해서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싫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내 걸 하고 싶은 거지 어디 소속되어서 남의 거 평생 만들어주는 일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자기 실력이 월등하게 늘어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의 문화기획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한국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긴 하지만요. 북한과 저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한국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K-팝, K-푸드 이런 식으로 K가 이제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이 문화, 예술, 이런 부분 그리고 음식,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면서 굉장히 더 많이 발달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 4일제 이야기가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지금 너무 섣부르다, 너무 빠르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5년 전부터 주 4일제, 10년 전부터 주 4일제가 올 거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훨씬 문화적으로 잘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규모 문화 콘서트 기획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규모 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 모임에서도 문화 생활에 대한 콘셉트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정규직 어떤 감독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의 기획 분야에 한다라는 것은 목표로 하더라도 설령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승환님 유유하시고 그치지 마시고 끈끈 가지고 계속 하시면 기회가 옵니다. 내가 무르익었을 때 그런 기회에 알찬 열매들을 따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환님 어떠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웃음 미소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 반응 많이 해주신 명재님 볼까요? 명재님은 궁금한 게 MBTI 유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지금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명재님 아까 까먹었어요. 어떤 유형이었죠? ENTJ. 아까 유형을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럼 과연 잘 버틸 수 있는가? 혹시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잘 버틸 수 있는가? 이 버틴다라는 게 인생을 버티는 것인지 직장 생활을 버티는 건지 혹시 잘 버틴다라는 게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버틴다, 잘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궁금하네요. 연출사의 막내로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FD잖아요. 그것도 연출사에 들어가면 이 연출사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프로덕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던 곳인데요. 어렵습니다. 사실 보수도 제대로 안 주고요. 안 주는 건 아닌데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무 강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업무 강도는 굉장히 강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또 변동사항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내 권한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향상 ENTJ인데 가장 막내면서 내 권한은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계속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느 정도는 버텨내야 됩니다. 잘 버티시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고 갑니다. 요즘 청년들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존버 정신이 그 누구보다도 딱 필요할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그죠? 계속해서 제일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세계의 유명 감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방송 기자로 계속해서 시험을 봤었지만 계속 탈락했고 방송은 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결국은 또 IMF가 와서 구조조정 당하긴 했지만요. 그 덕분에 버텨냈었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그것이 제가 다른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아주 강사님 중에 한 분도요. 유명 배우하고도 호영호제하고 굉장히 친하게 실제로도 영화에도 출연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정도 연극 배우 생활을 하다가 포기를 하셨어요.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4명이 있는데 50만 원 벌어오나요? 50만 원. 집에 줄 수 있는 게 50만 원이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연극 무대에 이제 서는 순간에도 그 감독이나 연출가의 마음이 안 들거나 하면 이렇게 잘려버리는 이런 경우에서도 내가 이걸 도저히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죽으려고 온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그래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커리어 체인지를 했어요. 강의로 했어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10년을 버텼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회공부 요원들, 여러분 군대에서 억지로 하는 교육을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평점이 4.9예요. 5점 만점에. 기절초풍 안 좋았습니다. 기절초풍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버틴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고민 상담 하실 분 없으시면 순서대로 가장 먼저 신청하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이 수영님부터 명재님 어떠셨나요? 상담 답변? 네, 조금 버틸 용기는 생기시나요?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고소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거 버티고 나면요 정말 강해진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야생의 들판에서 한번 다 거치고 나니까 명문대 나오시고요 대기업 다니시고 대기업 임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돈 내고 상담받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 야생에 버티니까 너무나 강하게 단련되어 있는 제 모습들을 봐오게 되었거든요. 명재 님도 그렇게 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조이수영 님은 이제 유형으로 보면 ISTJ 유형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신청하신 분들은 검사가 나왔었고요. 답변 드릴게요. 아니신 분들은 나중에 편하게 여러분 난 어떤 유형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문의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심리 상담사를 하고 싶으시군요. 전공은 심리 상담사 맞나요? 전공이? 조이수영님? 현재 전공이? 학부 전공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학부 전공이? 조이수영님?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사가 되려면 전공자가 당연히 이제 유리하긴 하고요. 심리 상담사 2급을 이제 받아야 되고 1급은 이제 경력이 있어야지 1급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대학원 과정에 이렇게 가시거나 해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심리 상담사는 지금처럼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면을 이제 더더욱더 지금 못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대면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나의 불안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풀어가는 게 있는데요. 비대면적인 상황이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과중시키고 지금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변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담사가 계속해서 필요한 게 지금적인 상황은 맞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심리 이제 상담사는 지금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대체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공과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해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상담 심리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제가 하는 일 분야에서는 심리 상담사보다는 직업 상담이라고 해서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 청소년 상담 이렇게 또 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쪽은 또 조금 달라요. 이런 분야에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또 취득해서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 분야는 좀 전문 자격증이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또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 책을 또 읽기 좋아해서 한 200권 정도 읽고 실제로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쪽 자격증은 없고요.
심리 상담사 자격증은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가진 저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 있기 전에 7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해서 있는 걸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아주 마음이 미묘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심리 상담을 하는데 더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거나 모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나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기록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꾸준하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업 상담사다 여러분이 또 강의 쪽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를 찾아오시면 나중에 제가 또 그런 도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순서대로 합니다. 오신 분들 순서대로 채팅창에 한 분들 이렇게 채팅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없으세요? 전부 다 듣고만 계신 거예요. 보통 게더타운에 오면 얼굴도 마주치고 가까이 와서 이야기도 하는데 수업처럼 오늘 듣고 있네요. 네, 김장님 했고요. 좋습니다. 많은 분 볼게요. 대학생님 볼까요? 대학생님 계시네요. 대학생님 보니까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 분야 하셨고요. 원하는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한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생각한 직종으로 취업을 해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직업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고 평생 교육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지금 벚꽃 엔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노래가 아니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대학이 이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걸 이제 평생 교육기관으로 이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거나 현장에 있으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도 훈련하는 이제 형태의 이제 교육기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직업 교육기관들도 있지만 대학이랑 큰 부분이 지금 현재도 이미 이제 다양한 실험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평생 교육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아시겠지만 평생 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모든 공공기관에 지금 다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교육센터 이런 곳에 다 이제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기관에서도 교육을 다 담당하고 있고요. 연령은 청소년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많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담까지도 포함을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직종으로 여러분이 취업이 가능한 곳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 작게는 사설기관에서는 문화센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취업 유관한 그 다음에 직업 복지 차원에서 지금 전 국민 복지를 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서도 고학년이라고 하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며칠 전에 하고 나서도 여러분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직업복지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상담사 이런 쪽에 자격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기획을 할 건지, 상담을 할 건지, 행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이제 갖춰야 될 건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실 건지,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아주 깊이 있는 여러분 연구 과제를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풀타임으로 여러분이 학업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나 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특수대학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저도 뭐 특수대학원을 나왔어요. 야간에 이제 수업을 듣거나 주말에 이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원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취득할 수도 있고요. 꼭 대학원이나 그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과 더불어서 그쪽 관련한 서적을 좀 많이 읽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여러분 분야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전공을 바탕으로 그 회사로 취업하는 게 좋아요. 취업 유관한 회사, 복지 유관한 기관, 평생교육 관련한 기관에 가서 거기서 행정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기획을 하고, 거기서 재무를 보고, 거기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해서 이제 자기만의 다른 분야로 커리어 체인지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학생님은 이렇게 해서 상담 답변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제가 닉네임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지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원님은 접속했나요? 지금 세 분이 계신데 지원님, 예솔님, 서연님이 계세요. 그러면 두 분 안 했으면 서연님을 하셔야겠네요. 서연님 접속해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서연님으로 할게요. 서연님은 공예가를 하고 싶다. 야, 이 공예가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를 이제 진로에 대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제 갈등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격과 진로 방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로 고민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분야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로 하니까 이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격상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성향이 많아서 생기는 오류예요. 긍정이 물론 이제 좋죠. 하지만 이제 긍정이 이제 과다하다 보니까 과다 선택에 지금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베스킨 라빈스 301이죠. 먹어야 될 아이스크림이 300까지가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등이 이제 많은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나요?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채팅창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뭐 이유도 밝혀주셔도 되고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유도 밝혀주셔도 되고, 이거 안 밝혀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네. 돈 되는데요. 빙고. 빙고는 농담이에요. 돈 되는 일. 예, 맞아요. 좋아하는 일면서 돈이 돼야겠죠. 최고죠,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 예, 좋습니다. 자, 요것도,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올려놓은 게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올린 내용 말고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인생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습니다. 진로에도 정답이 없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환경,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기,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잘하는 일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실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라도 돈 버는 일. 그러니까 내가 성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마땅히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나가는 것들이 일단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안 돼도 괜찮아. 세상 사람 안 봐도 괜찮아. 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이 아주 뚜렷하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안 맞아도 절대적으로 내 모든 것을 리스크를 다 벌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강렬한 진짜 결단과 결행과 이런 부분이 내적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요. 좋아하는 일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이제 관심사가 서현님처럼 굉장히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잘하는 일은 뭐냐면요. 성과가 나는 일입니다. 돈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마추어는 돈 내고도 하잖아요. 프로는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프로는 그 프로의 돈 준 만큼의 몸값 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도 물론 돈 안 받고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안 받고는 안 합니다. 그게 마땅한 대가가 있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서현님은 잘하는 것, 돈이 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에서 팔리는 일, 시장에서 나를 찾으러 오는 곳, 여기에서 먼저 발을 디디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을 디디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걸 다 해버리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과다 선택의 위험이 있고 과다 지출, 그러니까 번아웃 이런 형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몰입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을 먼저 시장에서 나를 부르는 곳에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면 차근차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인 투잡 시대가 아니라 1인 몰티잡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동시에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시대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으로 비하하거나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 엔장르라고 오히려 더 존경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엔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서현님? 상담 어떠셨나요? 제 답변에서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참석한 분들, 지금 현재 참석한 분들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이제 궁금한 부분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세요? 시간이 금방 훌쩍 다 가버렸어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개인톡으로, 비밀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다라면 여러분이 여기 질문 남기신 것도 다른 걸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각자가 서로 다 함께 참여해서 답변을 줘야지 훨씬 더 액티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지금 서먹서먹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끝나고 나서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이름 제자 정철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SNS 상에서도 연락처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궁금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가지고 답변 한번 드려볼까요? 지호님이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하고 싶은 일과 적성에 맞는 일 구분법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변을 성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과, performance, result,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적성에 맞는 일은 그 나름대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을 때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돈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넌 정말 이 일을 잘했다라고 했을 때 성과가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성에 맞는 일이에요. 물론 그게 딱 적성에 맞아 떨어지느냐면 그게 조금은 다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흥미와 적성으로 크게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있죠. 성과가 있어도 그 일을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이 흥미와 관심은 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아까 다른 분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흥미와 관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이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로운 거, 내 걸 그동안 해왔던 걸 버리고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걸 해왔던 걸 바탕으로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새로운 것에 이끌려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낯선 것을 배척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에 이끌린다.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이끌리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라면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만 드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는 있지만 별로 느낌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다른 거 흥미가 가는데 저게 나을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는 걸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 흥미가 가는 것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이걸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을 덜컹거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면 뭔가 여러분 전공 4년 해왔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걸, 물론 거기에 취업이 되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도 않았는데 덜컥 다 버리고 새로운 걸 해볼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팔리는 시장에서 팔리고 나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때 이제 조금씩 살짝 발을 담그고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꾸 발만 여기저기 담그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하나를 주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질문 없으세요? 자, 질문 다 답변 되셨나요? 제가 오늘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보다도 오늘 들으면서 깨달았고 오늘 내가 어떤 실천할 어떤 마음가짐이나 다짐이나 행동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좋았던 점,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90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배웠거나 깨달았거나 실행하고 싶은 행동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씩 전부 다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앗, 열정의 힘 씨앗을 발휘하는 MBTI와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어우 좋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즉각적으로 사실 조금 더 상담이라는 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받아야지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 있으면 여쭤보세요. 알겠죠? 네. 자기 다짐 한마디를 꼭 여러분이 하시면서 결단을 내리시고 과거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고추 세우시면 여러분 앞에서 원하는 모든 꿈꾸는 삶 이상의 것들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공지사항이 있나요? 운영진 네, 먼저 오늘 강의해 주신다고 너무 수고해 주신 저희 정철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오늘 메타버스 MBTI랑 이제 취업 진로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일단 저희가 그 사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소정의 선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요건 또 추후에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저희 일루아 페스티벌은 이제 11월 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홈페이지 이제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데 일루아 페스티벌 검색해 보시면 이제 11월 8일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체험, 이벤트, 아니면 일자리 정책 정보, 관련된 영상들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일루아 페스티벌 10월 8일부터 진행되는 일루아 페스티벌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MBTI, 그 다음에 취업진로, 일루아 메타버스 강의를, 그룹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 닫으실 때는 이제 하단 중앙에 보이시는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셨으면 사인아웃해서 나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냥 창 꺼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